샤케테리란 뭘까요? 사전에는 염장, 훈연, 건조 등 다양한 조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육가공품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냉장고와 같은 저장 시설이 없었던 먼 옛날에는 소금으로 염장하여 공기 중에 건조한 염장 건조 식품이 발달했는데요. 특히 유럽권에서 빛을 발했는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스페인의 하몽, 이탈리아의 살라미, 스페인의 초리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염장하여 건조시켜 먹는 행위는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이루어진 식문화인데요. 각 나라마다 전통적인 샤키테리가 있습니다. 중국 운남성의 허투이, 몽골의 육포, 보르츠, 일본의 염장 연어인 시오비키, 자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전통 염장 건조식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제비로 유명한 경북의 안동 강고등어, 자린고비의 설화로 잘 알려진 전남의 영광굴비, 신라시대 때도 있었다는 고기와 해산물로 만든 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통 샤키테리인 이 음식들은 현대의 기술인 냉장, 냉동, 공장 설비와 만나 더 이상 전통 샤키테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현대화 혹은 기술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K 전통 샤키테리는 없는 걸까요? 있었다고 해도 이미 우리에게 잊혀진 걸까요? 독창적이고 화려했다고만 알려진 한반도의 전통 샤키테리 문화는 오래된 문헌 속에서 오직 눈으로만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된 걸까요? 국내 1호 샤키테리 유튜버인 저에게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를 품은 K 전통 샤키테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길이라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자료가 없습니다. 조상님들이 먼 옛날부터 어포와 육포를 즐겼다는 사실은 고 문헌을 통해 확인했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채식도 만드는 외국의 베지테리언들도 한국의 일반적인 식단을 보면 한수 접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채식 문화가 발달한 우리 한식에서 고기로 만드는 전통 염장 건조식품은 찾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 검색에 검색을 하던 도중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풍석 서유고 선생님이 주술하신 임원 경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석 서유고 선생님은 1806년부터 1842년까지 무려 36년 동안 113권에 달하는 임원 경제지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임원 경제지 중 7권으로 구성된 정조지, 할팽지류, 포석편에서 육포와 어포에 대해 저술하셨습니다. 그러나 1806년에는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을 시작하고 순조 6년에 붓을 잡아 헌종 8년까지 집필된 이 책을 2021년에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숙성맨이 어떻게 보고 따라 만들까요? 또 임원 경제지, 정조지는 어디서 읽어야 하고 제가 아무리 문송하다지만 한문으로 된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러다 작년 7월 한 인터넷 서점에서 보물 같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현재 풍성문화재단 음식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신 광미경 선생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조선 셰프 서유구의 포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임원 경제지의 정조지, 할팽지류, 포석편에 있는 조상님들의 육포와 어포를 만드는 방법과 조선 팔도의 여러 가지 포 만드는 방법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진짜 레시피, 서유구 선생님이 집필한 내용과 가깝게 최대한 원작을 지향하여 만든 레시피와 제작에 대한 과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우리 한반도의 염장 건조 식품이 유럽의 샤키테리에 못지않다는 걸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셰프 서유구의 포 이야기를 유심히 읽어보던 중 제 취향에 딱 맞는 음식을 찾았습니다. 바로 돈설, 돼지의 혀로 만든 육포인데요. 돼지의 머릿고기에서 나온 항정살로 관찰레도 여러 번 만들고 머릿고기 베이컨도 만들고 돼지 머릿고기 좋아하는 저에게 돈설 샤키테리는 너무나 매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가 알고 있는 유럽식 샤키테리와 우리의 조상님들이 먼 옛날부터 만들었던 돈설 육포는 어떻게 다른지 천천히 접근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조지에도 나와있고 몽골의 가죽요리 백서라고 알려진 거가필용에 있는 부분에 나와있는 이 돈설 육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돼지의 한 근당 소금 0.5냥 한 잔, 선초, 시라, 회향 약간, 가늘게 자른 파를 써서 5일 동안 절인다. 3-4번 뒤집은 뒤 가는 새끼로 뚫어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걸어두고 마르면 종이봉투에 담는다. 느낌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광미경 선생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바꾸셨습니다. 돼지여 600g, 소금 18g, 가늘게 자른 파 30g, 천초 10g, 시라 10g, 회향 10g을 넣어 하루에 3-4차례 뒤집으면서 5일간 절인다. 절여진 돼지여의 구멍을 뚫고 가는 새끼로 꿰다. 새끼에 꿰인 돼지여를 바람이 잘 드는 곳에 걸어서 말린다. 돼지여가 잘 마르면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숙성고 없이 따라한다면 봄, 가을, 초겨울을 제외하고 샤키테리를 만들 수 없는 한국의 냉혹한 기후 특성과 샤키테리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온도, 습도, 통풍을 조절해야 하고 전통 샤키테리의 위험한 식중독균과 식중독균의 대장주인 보툴리는 수균이 생겨난다면 위험한 음식이 되겠죠. 또 우리에게 천초, 시라, 회향 같은 향신료는 너무나 낯설은 단어입니다. 이를 숙성맨이 다시 바꿔봤습니다. 어떻게요?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지금부터 숙성맨의 K 전통 샤키테리, 돼지여 샤키테리 시작합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메인 재료인 돼지여는 네이버 쇼핑 행복한돈이라는 곳에서 구매했고요. 2개를 구입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샤키테리는 언제나 그렇듯 고기의 무게에 대비한 소금 3%, 큐어링 솔트 2 0.24%가 필요하고요. 여기까지는 제 채널을 보셨다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패스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쓰셨던 강력한 향신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천초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미피, 잼피, 제피 등으로 불리는데 향과 맛이 아주 강렬한 조선시대의 메인 향신료입니다. 산초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한 끗 차이로 갈리는 초피나무의 열매로 이
이 천초는 먹으면 입이 마비될 정도로 톡 쏘는 매운맛과 함께 상쾌하고 시원한 맛이 혀끝에 오랫동안 맴돕니다.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향신료 중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라입니다. 시라, 시라자, 소의 향으로 불리기도 하며 영어로는 딜이라고 부릅니다. 시라라는 단어는 친숙하지 않지만 허브로 쓰이는 딜은 익숙하죠. 말린 딜가루는 쿠팡 직구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저는 딜가루가 없어서 캐러웨이 씨앗을 사용했습니다. 딜리페 향은 캐러웨이 씨앗과 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회향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허브인데요. 바로 펜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유고 선생님께서는 가늘고 잘게 자른 파를 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년 전 조선시대가 아닌 2021년에는 냉장과 진공 포장을 하기 때문에 건연법간 파에서 삼투압으로 추출된 강력한 스멜의 생파의 진액과 천초, 시라, 회향이 만나 고기 깊숙하게 배일까봐 건조 대파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후추입니다. 생소한 향신료를 넣어 만들기 때문에 친숙한 향신료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제 재료 소개를 마무리하고 고기를 손질하겠습니다. 고기에 핏물 드립이 잡혀 있어서 차가운 물에 한번 잘 씻어줬고요. 키친타올로 돈설의 물기를 잘 제거한 뒤 돈설을 손질합니다. 불필요한 근막, 덜렁거리는 부위는 과감하게 잘라주고요. 혀가 시작되는 부분에 연골 같은 딱딱한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손질한 돈설의 무게를 측정하고 염지재료를 계량합니다. 염지재료는 계량표와 같이 준비하고요. 계량한 염지재료를 믹서기에 갈아주고 돈설 위에 잘 마사지한 뒤 염지재료가 묻은 돈설을 햇망 안에 넣어줍니다. 햇망의 끝부분을 잘 마감해줬다면 바닥에 떨어진 염지재료들과 함께 진공팩이나 지퍼백에 넣고 진공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냉장고에 넣고 매일 뒤집어주면서 10일 동안 염지합니다. 10일 뒤 돈설을 차가운 물에 잘 씻어주고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합니다. 물기를 제거했다면 돈설의 무게를 측정하고요. 측정한 무게에서 30%가 빠질 때까지 숙성고 혹은 와인셀러에서 건조 숙성합니다. 작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만든 샤키테리였는데 일정이 너무 바빠서 수확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거의 50%가 빠질 때까지 건조 숙성했고요. 약 35일 정도 건조 숙성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건조 숙성하지 마시고 원물의 무게에서 30에서 40%가 빠질 때까지 건조 숙성하면 됩니다. 이제 K전통 샤키테리 풍석 서유고 선생님과 우리 조상님들의 어리 빛나는 돼지고기 육포 국내 1호 샤키테리 유튜버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우리 한국의 논설 샤키테리 바로 만나보시죠. 숙성맨 유튜브 채널 개설 이래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한국 전통의 샤키테리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각색은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정통 방식을 따라하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약간 재해석을 했고요. 제가 좀 시간이 바빠서 수학을 조금 늦게 했는데 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거를 만들었을 때 30%가 빠진다는 거를 재고 먹진 분명히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나름대로의 그 시대상의 감성이 있지 않을까 의안을 삼아 봅니다. 가장 뭐 특이한 게 혀에 그 결이 있나 봐요. 돼지가요. 되게 신기하게 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결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녀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꼬들꼬들합니다. 씹는 식감이 있어요. 한약재 비스무리한 향신료를 썼는 건데도 그게 맛이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그거를 생으로 그냥 먹었을 때는 입에 쫙 퍼져서 가시질 않았는데 염지하고 숙성을 하고 나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맛은 우리 지난번에 먹었던 카피콜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꼬들꼬들해요. 되게 신기하네. 우리 한국 조선시대 샤키테리도 외국과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더 신선한 맛이에요. 제가 지금 그 수많은 서유고 선생님의 레시피 중에서 한 개를 지금 뺀 거거든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 신선하네요. 우리 한국에도 유럽도 못지않은 이런 멋진 샤키테리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런 레시피가 있었고 자료를 뒷받침하는 그 근거들도 있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서 냉장하고 숙성하고 요즘 시대에 맞게끔 샤키테리로 만든 게 저에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최대한 고증을 잘 반영해서 한국식 샤키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일단 만들어 볼 거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조선시대의 육포 감성을 한국 방구석에 적용시키는 그날까지 수성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